예, 강선우 의원에게 지방선거 전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서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형이 13일 내일로 연기됐는데요. 재판부는 내일 결심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도 긴 서증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어제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오늘 오전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앞당겼거든요. 네.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를 변경한 것은 가장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신병 확보에 대한 약간 회피 전략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다 해놨을 수 있는데 기습적으로 전날 귀국하면서 그런 일정에 대한 차질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을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진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데 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오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오는 것이 뭔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사소한 이유일 수 있겠지만은 몰려드는 취재진이나 그런 거기 있는 그 환경에 있는 뭔가 본인의 너무 주목되는 환경을 피하기 위한 전략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단은 3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글쎄요, 그동안 이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느리다, 이미 늦었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경찰 수사 이 분위기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일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좀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출국 금지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고요. 지금 지금 수사에 대해서 귀국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은 강제 수사까지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전자기기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들을 김경 시의원이 직접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일 동안에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미국이랑 수사 공조를 해서 귀환시킨다거나 그런 조치보다 이 시일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일단은 귀국하기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제 주변인들, 즉 돈을 직접 받았다는 남전 보좌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 수사는 미리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부분이에요. 당초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2022년에 카페에서 언급해 주신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을 만나서 1억 원을 건넸고 이후에 돌려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줬다가 받았다고 하는 녹취록이 명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상태에서 본인이 그와 다른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관련자들, 특히 강선우 의원과의 말을 맞추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강선우 의원과 어느 정도 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런 진술을 바꾸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출석을 한 이후에 바꾸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이렇게 자술서까지 낸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수사 협조도 하고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은 얘기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술서를 낸 시점이 미국 체류 중일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체류,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있지만 이 자술서를 내므로써 난 지금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경찰에게 보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예. 지금 도피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이 아니라
본인은 예전부터 약속된 그 자리에 온 것이 뿐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다는 그런 의도를 보이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피성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작 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텔레그램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이 과정을 두 차례나 반복을 했습니다. SNS 카카오톡 계정도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제 김 씨가 미국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이라면 어제 어쨌든 강제 수사에 나서서 휴대전화 압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포렌식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포렌식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휴대폰을 바꿔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포렌식을 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 의원은 사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는 텔레그램 탈퇴나 이런 재가입 과정을 거기서 임의로 했다는 것은 뭔가 크게 당황하고 본인이 치밀하게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다른 측면으로는 증거인멸 사유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까지 감행할 정도로 뭔가 본안에서는 범죄가 될 만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에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인멸 혐의를 받더라도 이게 지금 오히려 자기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드러난다면 예. 구속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본안에 가서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을 삭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김경 의원의 그런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강선우 의원이나 남 전 보좌관의 그런 전자기기에 대한 우회적인 방법의 포렌식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과 그 대화는 어쨌든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그 아무리 삭제하거나 재가입하거나 탈퇴했더라도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김경 씨 의원을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주 내로 이제 재소환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이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좀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돈은 전달했는데 돌려받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가장 이 큰 수사의 주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관련된 범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까지 폭넓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지금 전 원내대표가 공관위 위원장 지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민주당 내의 공천 시스템, 즉 그 윗선에 대해서도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 이제 이례적으로 지연이 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들여다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제 굉장히 많은 변론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글쎄 이거를 전략으로 이제 봐야 하는 것인지 이게 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이제 유리할 때 보통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도 법조 전문가인데 이런 재판 지연술에 대해서 만약에 피고인까지 동의한 것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운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행동을 한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 됐건 간에 신속한 재판을 막고 시간을 벌어서 뭔가 정치적인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왜냐하면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규모의 재판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함으로써 특검이나 재판부에 대해서 그런 재판 기록에 대해서 뭔가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전략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재판부의 지위가 안일했다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과 좀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의식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재판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방송 중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중계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방송 중계의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고 재판부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이런 방송 중계가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재판부는 사실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지금 사회적 안정을 꾀할 그 목적도 충분히 이제 있었고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소송 지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이익 형량을 놓고 재판부가 고민을 한 가운데 뭔가 국민의 알 권리에 좀 더 무게를 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재판부의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 내일도 이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서증 조사를 좀 길게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그럼 이거는 원래 이렇게 시간 제한이 없는 것이고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건지, 그럼 만약에 내일도 엄청 길어진다면 또 재판이 미뤄질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증 조사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그 시간을 축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거 조사라는 것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이렇게 서증 조사에 변호인의 진술을 많이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도 좀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거의 하루를 통으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피고인들에 대한 서중 조사는 빨리 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내란 수개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김 전 장관의 증거 조사보다 시간이 짧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그 시간을 다 쓰고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검찰 구형도 2~3시간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변호인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분이 새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재판부가 말했듯이 12시가 넘겨서 새벽에 하면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변론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루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밤 넘겨서 그 시간에는 또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길이를 잡아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내일도 변호인들이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와서 재판을 지연시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본질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검의 구형 수위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좀 짚어볼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특검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목적상 일반 검찰이었으면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런 전두환 씨나 판결 결과를 고려해서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 수사 주체가 특검이고 구형의 주체도 특검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와 사실 내일의 재판의 그런 분위기상 봤을 때 특검에서는 더더구나 이런 재판 지연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